2024년 1월 5일 금요일 오전 7시 40분입니다. 한 10분 정도, 정확하게 10분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기록,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일을 잠깐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아마 어제 같은데 1월 4일 목요일날 맨사의 사나이 조성환 님이라고, 나는 태어나서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맨사가 뭐냐 하니까 맨발의 사나이라는 뜻인가 봐요. 맨발의 사나이 조성환, 나이는 아마 51살인가 그러면은 1974년생 아니면은 1973년생 같은데, 1974년생 같으면 변희재님하고 나이가 같은데 아마 그 정도 되는 나이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제 하늘궁에 허경영 그 명예대표님께서 계시는 하늘궁 하니까 신인님이라 해야 되겠네. 허경영 그 신인님께서 계시는 하늘궁에 조성환님하고 조성환님 부인이 가셨는데, 그 불로유 영성센터, 불로유 영성 TV를 관장하시는 분이 그 전채희 대천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그 기록을 보았는데 기록이 1시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길단 말입니다. 나는 그 잘못 봤나 싶었더만은 1시간인데,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조성환님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신인님의 말씀이니까 그거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좀 들었습니다. 조성환님은 아마 호남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전라남도 사람인데, 이분이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식당을 좀 크게 했는데, 그게 좀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는 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을 하다가 좀 하여튼 간에 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을 좀 이래 했는데, 주식을 하다가 2008년도인가 그때 하여튼 그때 주식으로 인해서 손해가 엄청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주식 같은데 아주 폭망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없던 병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병이 많이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하는 말이, 등산을 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거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분은 차라리 이럴 때 죽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죽으려고 이제 등산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점점 좋아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맨발로 이제 도봉산도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그걸 맨발로 이제 자꾸 다니다 보니까 기록도 신기록이 생기게 되고, 얼음 위에서 4시간 반 동안 서 있는 그런 기록도 세우고, 하여튼 세계 신기록이 46개인가 되는가 보더라고. 그래 하다 보니까 기후 환경에 대해서 이분은 또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그 영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총재님하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후원을 좀 해달라 이런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전체 대천사님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허경영 총재를 알려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첫째 이제 축복받고 명배를 하라. 이제 여기 하늘궁에 도움을 줘야 될 입장이거든. 아직까지 신인님께서는 이제 늘 끊임없이 베푸시는 분인데 이분은 허경영 총재님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 같더라고. 내를 좀 후원해라. 그리고 자꾸 후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세계를 같이 허경영 총재님하고 같이 나가면서 이런 걸 기후 문제 이런 걸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총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공후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먼저 공을 세워라. 먼저 공을 세우고 나야 된다. 이제 그래야 나중에 베푼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또 알았는데, 하여튼간에 조성환님 또 이례적으로 1시간 정도 이렇게 허경영 신인과 인터뷰한 것이 있어서 어제 2024년 1월 4일 날 있었던 것을 아마 영상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제 그 민주당 대표님께서 목에 이제 칼이 찔렸는데 1월 2일 날 어제 그 정봉주 TV에 나와서 어떤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0.1mm만 더 칼 끝이 들어갔었으면은 상당히 사람이 참 진짜 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정말 그 천우신주다. 수호천사가 옆에서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사람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칼끝이 더 들어갔으면 사람이 동맥을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내가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것을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이렇게 칼로 이제 칼은 그 틀림없어요. 뭐 가짜 뉴스도 나무 조각으로 뭐 쑤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 칼로 그 상의를 입히신 분은 뭐 충청도 사람인데 내보다 나이가 1살 적더라고요. 공무원 출신이고. 그런데 그분은 어떤 확신범 뭐 이런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뭐 문재인 하면 내가 그런 사람 내가 직접 봐서 알죠. 문재인 이재명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 빨갱이다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다가 이제 자꾸 옆에서 뭐 피해자다 뭐 안 좋은 것만 자꾸 듣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버려야 대한민국이 더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진짜 그 석가모니의 그 말과 팔정도 가운데에 정견이 그리 중요한 것 같더라고. 정견, 바로 보는 거하고 정명이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태어날 때부터 이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좌로도 보고 우로도 보고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좋은 점도 보고 나는 좀 그렇지 않는 점도 보고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재명뿐만 아니라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공이 있다고. 그런 점은 충분하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면서 그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그 공을 깡그리 무시뜨려 버리고 말이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나쁜 점만 계속 보려고 하니까 그거는 아니거든. 이재명이도 마찬가지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이분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도 진짜 잘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은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 노태우 전두환도 마찬가지라고. 거기 이재명 씨가 이제 그
서울의 봄 12.12 사태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제 뭐 자기 견해를 올린 거 보면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진면목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것 같더라고. 그리고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먹고 살아야 되거든. 사람은 먹고 살 때에, 생계를 유지할 때에 바르게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튜브 해가지고, 내가 뭐 유튜브 뭐 이렇게 뭐 기록을 남기는 입장이지만, 유튜브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슈퍼챗도 받기도 하고, 뭐 후원을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후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성향에 맞추어서 자기가 유튜브를 그 방송을 해야 된다고. 그래 하다 보면은 바르게 방송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재명, 문재인을 빨갱이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로부터 그 슈퍼챗이나 후원금을 받는 사람은 계속 이재명 빨갱이, 문재인 빨갱이라고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후원금을 받으니까, 슈퍼챗을 받으니까 그게 그쪽으로 자꾸 말을 하거든. 그러면 안 되잖아.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얼마나 훌륭한 점이 많느냐고. 그 중학교, 딴 사람 중학교 다 가는데 말이지, 이재명 씨 같은 경우 돈이 없어서 힘드니까 중학교 못 가고 어릴 때부터 그 공장에 다니면서 말이지,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이 그 기계석 걸려가 가지고 절단을 할 수 있었던데 절단을 못했다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군대도 못 가고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말이지. 그래서 밤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대학교까지 가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일반 사람하고 틀리잖아. 그렇게 힘들게 고학을 해가지고 또 그 사법고시 합격하기가 쉽느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성남시장에 돼가지고 성남시 시민들이 이재명을 지지하잖아. 그런 좋은 점도 봐야 되지. 왜 이재명을 빨개했냐고. 좋은 점도 보고, 이분이 이재명 씨가 당분이 이런 거는 좋은데, 전두환 노태우라면 무조건 99.9 아니고 100% 나쁜 것만 생각하니까 이거는 또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좌우를 정확하게 봐야 되지 말이지. 아이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안이 지금 이제 어제 국회에서 어제 저녁에 1월 4일 날 이제 정부로 보냈는데 아마 오늘 그 거부권 행사를 할 것 같은데, 거기 오기만 하면 이제 거부권을 하려고 하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윤석열 대통령 전에 바로 앞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형에 대해서 특검이 올 때도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또 자기 형님 노건평에 대해서도 받았고,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아들 김홍일에 대한 특별 검사도 받았고, 김현철이도 김영삼 대통령 아들 이 사람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들은 다 자기 친인척들의 의혹에 대한 그 특검을 받았어요. 왜 거부를 안 했느냐 말이야.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안 했느냐 하면은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거부하다가는 똥이 입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아니까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고. 좀 심한 말인 것 같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언론, 출판, 집필기사, 종교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거부권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 입속으로 똥이 들어와야 된다고. 들어오고 이제 씹어보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거 똥이구나 느낀다고.
그를 운명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지금 모르는 거야. 이게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는 몰라요. 천지 내역을 모른다고. 무조건 노야, 그냥. 대통령구나, 할 수 있다. 노. 오기만 해라, 노라. 이거거든. 이 똥하고 된장을 구별을 못 한다고. 그럴 때는 뭐냐고. 비정리 법권 천. 권리가 한만 좋아도 그 위에는 천이 있단 말이야. 비정리 법권 천.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운이 좋아도, 비용지 덕운천. 운이 암만 자기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운을 관장하는 천이 있다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을 무서울 줄 아니까 그 자기들보다 못한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못한가? 안 그렇잖아. 그래도 받았단 말이야. 그것을 생각할 텐데 무조건 노를 해야 되겠느냐고. 그럴 때는 이제 직접 들어와 봐야 돼요. 똥이 이제 입속으로 들어오는 걸 느낀다고. 그때서 비로소 이거 똥이 이렇게 먹는 게 아니구나. 그때 안다고. 그때 표정이 어떻겠느냐고. 그걸로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천지 급대가리 없이 막 이렇게 설치는 사람들. 하늘 무슨 줄 모르고 막. 자, 그만하겠습니다.